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.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. 아울러 일자리, 또 자산 형성, 창업,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.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, 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.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뭐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심지어 국회도 그렇게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내부가 많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그게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, 그래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뭐 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. 국회가 또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뭐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검찰하고 경찰에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계시겠죠? 어디? 네, 진행하고 있습니다. 몇 명 정도 규모입니까, 지금?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. 30명. 검경 합쳐서? 예, 합쳐서 그렇습니다. 계속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,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, 예.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,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, 또는 전에는 뭐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런 문제든 아니면 맞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.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정책실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. 관련 부처도 다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 매각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뭐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각 예. 부처들도 마찬가지로. 예. 기술적인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. 또 네. 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 돈 돌려봤는데 이틀씩 걸리냐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에요.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랍니다. 이게 요즘 이 가짜뉴스 또 혐오, 조롱 이게 그냥 과거에는 뭐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단순히 뭐 우물가에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재미로 하는 가짜 뉴스,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법학을 배우고 법률가로 활동할 때는 뭐뭐뭐라는 소문이 있더라, 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것도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.